그 새로운 창은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허물며 또 다른 세계를 비춥니다. 보이는 것 너머 아직 닿지 못한 진실과 이야기들,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바다처럼, 멈출 줄 모르는 파도처럼 그 안에서 깊게 출렁이고 있습니다. 물결 안에서 때로는 잔잔하게, 때로는 거세게 우리의 삶도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와 같아서 어쩌면 멈추지 않기에 더 아름다운 움직임. 변화는 멈춤이 아니라 흐름이며 나답게 흘러가는 것이 삶이라는 것을, 흔들림 속에서 균형을 찾고 부서짐 속에서 다시 나아가는 용기. 다큐멘터리는 시대의 새로운 파동을 감지합니다. 가장 예민한 눈으로 뜨겁게 호흡하고 낯선 리듬을 주저없이 따라가며 기록을 넘어 감각을 깨우고 세상을 흔드는 다큐멘터리. 낯선 질문을 향해 두려움 대신 희망을 품고 끝내 그 끝에서 우리는 새 물결을 포착합니다. 완성되지 않았기에 더 꿈틀거리는 수많은 이야기의 조각들, 하나씩 슬며시 자리를 찾아 들어갑니다. 각자의 모양, 각자의 이야기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EIDF 2025 개막작. 现在好像在台湾还在唱。 평온한 삶을 꿈꾸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의 불꽃 앞에 늘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빛바랜 시간 속 조용히 피어나는 기억의 파편. 격동의 중국, 100년의 근현대사. 그 모든 순간이 켜켜이 쌓여 역사가 되었듯이 한 사람의 삶도 거대한 역사 속에서 작고 단단한 조각으로 남아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엘리트 법대생, 그러나 반역자로 낙인 찍힌 청년. 그 옆에서 강인하게, 단호하게 삶을 일군 여인. 가족을 지키려 때론 엄격했고 그 모습은 작은 독재자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마치 정원을 가꾸듯 섬세하게 돌보아온 사랑. 정원사와 독재자. 그 역설적인 이름은 곧 또 다른 초상이었습니다. 저희 조부모가 생애 마지막 몇 해 동안 나눈 매우 개인적이고 엉뚱한 사랑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지난 100년의 격동적인 중국 역사를 들여다보는 작품입니다. 한 편의 시처럼 유쾌하고 따뜻하게 풀어내는 삶과 사랑. 够了吧？哎，这多少钱？这个30。
영화는 노년의 부부가 나누는 사적인 일상과 기억을 따라갑니다. 익살스러운 순간조차 빛나는 이야기가 되고 정겨운 옥신각신마저 끝내 유쾌한 기억이 됩니다. 독재의 시대를 지나며 겪어야 했던 아픔과 기쁨 속에서도 서로를 잇는 끈, 그 모든 날이 쌓여 두 사람의 이야기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누구나 공감하고 연관성을 느낄 법한 지점이 아주 많습니다. 어쩌면 제 영화가 당신의 오래된 기억을 되살릴지도 모릅니다. 原领导分成2派，剃着光头，他怕苏联军队进。 일상의 시간 속 사랑은 여전히 흐르고 역사의 파고 속에서도 끝내 지켜온 단단함. 그 삶의 기술은 곧 사랑의 기술이었습니다. 부부에게 영화는 다시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가족을 지켜냈나요? 또 어떤 기억을 남기고 있습니까? EIDF 2025 개막작 왕후이 감독의 정원사와 독재자, 함께 시대를 살아낸 사랑, 함께 기억을 껴안은 삶. 이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됩니다. 넘실대는 이미지의 파도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는 더 깊은 눈을 원합니다. 그저 보는 것을 넘어 보이지 않는 것을 들여다보는 그 안쪽을 비추는 또 하나의 눈.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세상의 속살을 비추고 있습니다. 다채로운 주제와 깊이 있는 시선. 제22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9개의 섹션을 통해 세계 다큐멘터리의 흐름을 함께 나눕니다. 새로운 시선과 흥미로운 소재로 EIDF를 대표하는 공식 경쟁 부문 페스티벌 초이스. 총 10편의 작품이 세계 다큐멘터리의 최전선을 보여주며 치열한 경쟁을 펼칩니다. 이어서 비경쟁 부문입니다. 문화와 예술의 힘을 통해 삶의 가치를 깊이 성찰하는 아트 앤 컬처. 이 부문에서는 우수상 한 편에는 500만 원, 특별상 한 편에는 3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뜨거운 현안과 이슈를 심도 있게 비추는 월드 포커스 시네마. 아시아 다큐멘터리의 오늘과 내일, 그 흐름과 방향을 엿볼 수 있는 아시아 커런츠. 신진 한국 감독들의 예리한 시선과 차세대 한국 다큐멘터리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는 뉴 코리안 웨이브. 기존의 문법을 뛰어넘어 새로운 실험과 과감한 시도를 담아낸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국내외 거장들의 신작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명작을 소개하는 마스터즈. 짧지만 강렬한 울림,
장편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인상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단편 화첩. 총 3천만 원의 지원금이 함께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흐름, 그 안에 깃든 다큐멘터리의 힘. 9개 섹션, 다큐멘터리가 펼쳐 보이는 다채로운 이야기들. 올해 EIDF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물결입니다. 올해의 다큐멘터리들은 각기 다른 얼굴과 목소리로 우리 곁에 다가옵니다. 수많은 시선과 끝없이 이어지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 더 선명히 빛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주목해야 할 작품. 바로 프로그래머가 엄선한 추천작들입니다. 피오트르 비니에비치 감독의 그를 찾아서, 다비드 바우테 감독의 블랙 버터플라이, 시그론 발라 발게르스도티르, 스반레이그 요한스도티르 감독의 빵, 여자, 그리고 꿈, 요한 흐리몬프러 감독의 쿠데타의 사운드 트랙, 바셀 아드라, 함단 발랄, 유발 아브라함, 라헬 쇼르 감독의 노 어덜랜드, 막심 데르비안코 감독의 아이웨이웨이의 투란도트, 마기 킴몬스 감독의 전장의 핀 꽃, 전쟁과 여성, 라몬토르트 감독의 춤을 멈추면 안 돼, 아나스타시아 트로피모바 감독의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의 눈, 나지바 누리, 라수 누리 감독의 하와의 첫 문장, 제22회 EBS 국제다큐 영화제 프로그래머 추천작 10편입니다. 때로는 과거로, 때로는 아직 오지 않은 미래로, 낯선 이야기와 익숙한 진실의 뒤편으로 우리를 이끌며 다큐멘터리는 그 거울을 통과하게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처럼 수많은 이야기로 우리를 흔들고, 그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결국 또 다른 세계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낯선 세계와 마주하며 질문을 던집니다. 다큐멘터리는 결국 우리의 삶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하는 예술이 아닐까요? 아트 앤 컬처 섹션은 문학, 음악, 무용, 조각, 회화, 사진까지 예술의 모든 스펙트럼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감각을 일깨우는 섹션입니다. 다큐멘터리가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거 이제는 한 번쯤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요? AI가 만든 시나리오, 애니메이션, 마술적 사실주의, 이 모든 게 다큐멘터리에선 다 가능합니다. 다큐멘터리라면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 수 있어야죠. 장르의 경계를 넘는 거 좋은 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술은 사람의 감정을 흔들고 삶을 이해하게 도와주죠. 루이즈 부르주아는 자신의 내면과 싸우며 그것을 조각으로 형상화해낸 예술가입니다. 루이스 부르주아 자기 고백은 그녀의 삶과 작품이 어떻게 서로 맞물리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강 작가의 문학은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인간을 직면하게 합니다. 한강전은 그 문학적 질문을 시각적으로 풀어낸 귀한 기록입니다. 말 대신 침묵, 서사 대신 감정으로 연결되는 이 다큐는 문학이 주는 깊은 울림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줍니다. 에리크 사티는 음악에서 침묵조차도 예술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그 침묵의 여백 속에서 피어나는 예술의 감각을 섬세하게 포착합니다. 예술이 남긴 울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걸 증명하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간혹 다큐멘터리가 외면을 받기도 하잖아요. 우리는 그 위기에 지금 정면으로 맞서려는 겁니다. 형식을 깨고 경계를 흔들고 관객에게 이게 다큐멘터리라고 하는 충격과 설렘을 안겨다 주는 거. 그게 바로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의 존재 이유이죠. AI가 스스로 시나리오를 쓰고 배우를 연기하게 하며 다큐멘터리를 연출한다? AI가 만든 허구를 통해 오히려 더 깊은 질문을 던지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이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묻는 형식에 대한 실험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블랙 버터플라이는 가장 절박한 현실을 가장 시적인 방식으로 그려냅니다. 애니메이션이라는 형식을 통해 현실보다 더 선명한 진실을 전달하는 이 작품은 다큐멘터리가 가진 형식의 경계를 부드럽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때론 진짜보다 더 낯선 허구가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도 하죠. 그러나 때론 생각보다 몸이 먼저 더 반응합니다. 움직임, 고통, 기억, 감정. 바로 우리 안의 감각이죠. 예술가들은 그렇게 시대를 응시합니다. 윤성남 작가의 작업은 그 자체로 생존이고 선언입니다. 핑크문은 예술이 어떻게 한 여성의 인생을 확장하고 그 삶이 다시 어떻게 예술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강렬한 증언입니다. 춤을 멈추면 안 되는 몸이 곧 언어가 되고 춤이 하나의 철학이 되는 순간을 포착합니다. 움직임 속에 담긴 문화, 정체성, 생명력. 다큐멘터리는 감각으로 말하는 예술입니다. 이 다큐멘터리는 전쟁을 말하는 방식에도 다른 시선이 필요하다는 걸 일깨워줍니다. 전장이 핀 꽃 전쟁과 여성은 여성 예술가들의 손끝에서 탄생한 기억의 예술을 통해 폭력의 시대를 회복의 감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몸의 언어로 말하고 기억의 조각을 꿰어내는 것. 예술은 그렇게 자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는 그 증명을 기록하는 것이죠. 하지만 어떤 감정은 현실보다 더 환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무대 위의 연극처럼, 재즈의 즉흥처럼 삶의 진실은 때론 연출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제 감정의 잔상을 상상과 형식의 무대로 옮겨가 볼까요? 빵, 여자, 그리고 꿈은 사실을 보여주는 대신 감정을 들려줍니다. 이 작품은 연출과 현실, 시와 다큐멘터리 사이에서 여성들의 삶을 섬세하게 직조하며 다큐멘터리가 가진 감성의 깊이를 넓혀주는 특별한 실험입니다. 쿠데타의 사운드 트랙은 다큐멘터리가 얼마나 정교한 예술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음악이 배경이 아니라 주체가 되어 역사를 말하고 아카이브와 재즈가 엮인 이 영화는 리듬으로 저항하고 선율로 증언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기록한 감정은 결국 다시 사람으로 돌아옵니다. 빛과 소리, 숨결이 머문 자리, 예술은 그곳에 조용히 시선을 두고 있습니다. 마틴 슐러, 시선 밖으로의 시선은 카메라 렌즈를 통해 사람을 다시 바라보게 합니다. 빛 아래 선 얼굴은 모두 다르지만 그 안의 인간다움은 같다는 믿음. 이 작품은 우리가 공유하는 감정과 존재의 가치를 정직하게 응시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전하는 말은 음악이 단지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삶과 감정, 시대의 공기를 응축한 기록의 언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유와 설빈, 희극은 음악이 말하지 않고도 마음을 울릴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일상의 소음 속에서 길어올린 사운드, 삶의 결에서 피어오른 감정, 그 모든 것이 음악이 되는 순간을 따뜻하게 포착합니다. 만들기를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아이 웨이웨이의 투란두트. 이 작품이야말로 우리가 왜 예술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학, 조각, 사진, 설치 미술을 넘나드는 아이 웨이웨이가 선택한 무대는 바로 오페라. 음악과 무대 미술, 감정의 앙상블이 어우러진 이 장르를 통해 예술은 단지 미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시대를 통찰하는 언어임을 입증하는 거죠. 물론 멋집니다.
그런데 아이 웨이웨이의 투란도트는 겉으로는 클래식 오페라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꽤 실험적입니다. 이 정도면 아트앤컬처가 아니라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섹션이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그 모든 실험이 가능한 이유는 아이 웨이웨이의 작업이 모두 예술이기 때문입니다. 예술은 오래 남고 감동은 깊이 스며드는 법. 어찌 됐든 새롭기 때문인 것 같아요. 새로운 건 강렬하죠. 실험은 늘 시대를 앞서가니까요. EIDF 2025 두 개의 새로운 물결, 아트앤컬처 대 크리에이티브 다큐멘터리. 여러분의 선택은 EIDF 2025 특별 섹션에서 만나요. 예술로 삶을 빚어내며 실험으로 경계를 넘어서는 다큐멘터리. 결국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것은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물결이 아닐까요? 수많은 작품이 파도처럼 쉼없이 밀려와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리고 잠시 숨 고르듯 멈춰 앉아 조용히 생각해 봅니다. 이 파도 같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지.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부문 후보에 오른 작품들입니다. (1980년) 사북에서 일어난 대규모 소요 사태. 국가폭력이 남긴 상처를 응시한 박봉남 감독의 1980 사북. 노년을 맞은 부부의 일상 속에서 담아낸 다양한 순간과 기억들. 왕후이 감독의 정원사와 독재자. 我还继续可以上中学，现在不晓得怎么样了。 버리는 것에서 유래된 곱창구이의 일본어 호르몬. 뒤바뀐 그 인식처럼 제1조선인의 강렬한 존재를 담아낸 이이라 감독의 호르몬. ¿Qué son esas dos cosas? Pues mira, esto es 86년의 인생을 스스로 유쾌하게 정리해가는 과정. 기에르모 F. 플로레스 감독의 내 시간이 다할 때까지. 두 명의 페루 소년 이야기를 통해 고문무역의 잔혹했던 이면을 고발하는 작품. 타티아나 푸엔테스 사도스키 감독의 메모리 오브 버터플라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의 가계부. 그곳에서 발견한 삶의 흔적들. 성승택 감독의 어머니의 가계부. 나는 궁금한 마음에 가계부를 펼쳐보았다. 뉴욕의 젠트리피케이션에 맞서 서로를 지켜낸 시민들의 연대와 용기. 스테프 칭, 앨런 마티넥스 감독의 슬럼로드 밀리어네어. 모든 것을 뒤덮을 듯한 눈속. 외로움과 추위를 견디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세바스티안 비달 캠포스 감독의 남쪽 땅 겨울 이야기. 아버지의 범죄로 남겨진 상처. 사회적 차별과 트라우마를 극복해가는 딸의 여정. 나가스카 요 감독의 내가 그의 딸이다. 자연재해로 터전을 잃은 유목민들. 황량한 도시에서 마주한 낯선 삶. 게브리엘 브레이디 감독의 밤이 되면 늑대가 온다. 총 10편의 작품이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올해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부문은 국내외 다큐멘터리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함께합니다. 5분의 시선이 모여 올해의 수상작을 결정합니다. 심사위원장을 맡은 이창재 감독의 심사 기준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2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심사를 맡게 되어 영광입니다. 같은 창작자로서 동료들의 작품을 심사평가한다는 부분은 송구스럽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올해 심사 기준은 어떤 주제와 시각으로 얼마나 완성도 있게 만들었냐는 일반적인 접근과 함께 우리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매력적으로 앗아갔는가 하는 정성적인 접근도 할 예정입니다. 결승전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모든 작품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큐멘터리 고양상인 페스티벌 초이스 대상 한 편에는 1,000만 원, 심사위원 특별상 2편에는 각 700만 원, 심사위원 특별 언급 한 편에는 400만 원, 그리고 시청자 관객상 한 편에는 5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그 모든 노력을 응원하며 다큐멘터리의 새로운 물결을 함께 맞이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백영입니다. EBS 국제다큐영화제 EIDF의 개막을 축하드립니다. EBS는 지난 22년간 뛰어난 다큐멘터리를 소개하는 영화제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과 시대를 관통하는 질문을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를 열어왔습니다. 진실을 기록하고 변화를 촉진하는 다큐멘터리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다큐멘터리가 지닌 공익적 가치에 주목하고 2022년부터 EBS 및 현대 홈쇼핑과 함께 다큐멘터리의 기획부터 제작, 해외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KDAX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국민과 함께하는 다큐멘터리 축제 KDAX 페스티벌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상영 외에 관심 있는 관객분들을 초대하여 다큐멘터리의 가치를 나누었고 30편의 다큐멘터리를 투자자들에게 선보여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큐멘터리 제작 환경을 고도화하기 위해 AI 기술 활용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AI 기술로 과거 영상 자료를 선명하게 되살리고 독립유공자의 얼굴과 음성을 복원함으로써 역사의 교훈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작품들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한 다큐멘터리가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고 AI 기술로 창의적인 다큐멘터리 제작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가 일으킨 물결이 우리 사회에 의미 있는 변화로 이어지길 바라며 시청자와 관객 여러분들께도 응원의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현대홈쇼핑 대표이사 한광영입니다. 제2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해마다 시대의 흐름을 깊이 있게 담아온 EIDF가 올해도 섬세하고 따뜻한 시선으로 우리 사회를 비출 것이라 믿습니다. 그 특별한 여정에 올해도 함께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대홈쇼핑은 다큐멘터리의 사회적 가치에 주목하며 제작 지원 프로그램 하이독스를 통해 창작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다양한 이야기를 응원해 왔습니다. 특히 올해도 작년에 이어 단편 하첩 공모전을 통해 짧지만 강연한 메시지를 담은 단편 다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새 물결을 포착하라. 올해의 슬로건처럼 새로운 시선과 실험적 시도가 더욱 빛나기를 기대합니다. 기성의 틀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향해 질문을 던지는 다큐멘터리의 힘, 그 가능성을 믿기에 현대홈쇼핑은 앞으로도 EBS와 함께 창작 생태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습니다. 참가 감독님들의 열정 어린 도전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올해도 감동과 사유가 가득한 영화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Welcome to my universe. 수많은 손길과 열정이 모여 비로소 한 편의 다큐멘터리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새로운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그 빛나는 여정에 힘이 되어줄 보석 같은 제작 지원 작품들을 지금부터 만나봅니다. 창작자의 든든한 동반자, 국내 다큐의 글로벌 진출을 응원합니다. 다큐멘터리를 향한 도전과 열정의 현장. K닥스가 2025년 페스티벌로 거듭납니다. 2022년 시작된 K닥스는 창작과 협력, 새로운 기회가 피어나는 자리. 수많은 도전, 빛나는 성과가 이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제작자들이 협력의 기회를 찾는 국내 투자 설명회는 물론 시민과 함께 즐기는 다큐 상영회도 함께합니다. K피치 프라임, K피치 프레시, 하이독스 피치, EBS 커미셔닝 피치. K닥스의 성과는 세계 무대에서도 빛났습니다. 2022년 K피치 프라임 대상작 에디 앨리스. 2명의 트랜스젠더 여성이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을 그린 작품. 이드파 루미너스 부문에서 전회차 매진을 기록하며 해외 영화제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24년 K피치 프라임 최우수상 호르몽은 3대에 걸친 여성의 삶을 통해 제1교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조명한 작품입니다. 호르몽은 올해 EIDF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한국 다큐멘터리 더 넓은 세계로. 제작부터 상영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는 축제. K닥스가 발굴한 작품들은 페스티벌 무대를 통해 관객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K닥스는 멈추지 않는 도전으로 다큐멘터리의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한국과 아시아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그 다양한 시선을 스크린으로 가져올 하이독스 피치. 러프컷 단계의 크리에이티브 장편 다큐멘터리를 지원하는 피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과 아시아에 관한 한국 프로젝트 K 프로젝트와 한국 제작자와 협력한 국제 공동 제작 다큐멘터리 GA 프로젝트. 현대홈쇼핑이 공식 파트너로 참여해 제작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하이독스 작품들이 올해 EIDF에서 그 결실을 선보입니다. 2022년 A 프로젝트 수상자 슈비나 슈레스타 감독의 데뷔. 작은 마을에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 나서는 한 여성의 여정을 섬세하고도 깊이 있게 그려냈습니다. 2023년 GA 프로젝트 수상자 우판 감독의 그녀의 이름은 시시. 중국의 젊은 여성이 자신을 둘러싼 사회적 시선과 내면의 목소리 사이에서 자유를 찾아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은 작품입니다. 같은 해 K 프로젝트 수상자 이성민 감독의 콘크리트 녹색 섬. 회색빛 도시 속에 숨은 초록의 가능성을 좇으며 사람과 환경 그리고 삶의 지속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2024년 K 프로젝트에서 수상한 조세영 감독의 K 넘버. 데이터와 숫자에 숨겨진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추적하며 보이지 않는 진실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선이 돋보입니다. 이 네 작품이 올해 EIDF 아시아 커런츠 섹션을 통해 소개됩니다. 기에르모 F 플로렌드 감독의 작품 내 시간이 닿을 때까지. 2023 GA 프로젝트 수상작입니다. 삶의 마지막 여정을 스스로 설계한 86세 한 여성.
유머와 생명력으로 죽음을 마주하는 그녀의 이야기가 짧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깁니다. 하이독스 피치를 통해 제작이 완성돼 EIDF 2025 페스티벌 초이스 경쟁 부문에 올랐습니다. 앞으로도 하이독스를 통해 숨은 보석 같은 다큐멘터리 작품들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신진 한국 다큐멘터리 창작자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단계별 맞춤 지원. EIDF 인더스트리입니다. 제작 초기 단계에 있는 다큐멘터리 모험의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볼까요? EIDF 인더스트리는 세 가지 길로 창작자를 지원합니다. 먼저 영 피치, 해외 피칭 경험이 없는 국내 제작자를 선발해 집중 교육 후 국제 무대에 서게 합니다. 올해는 12프로젝트가 경합을 펼칩니다. 이어서 코카, 신진 다큐멘터리 창작자 피치. 한국 신진 창작자들의 신선한 시도를 만날 수 있는 무대입니다. 기획, 제작 단계에 있는 5편의 중단편 프로젝트가 선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스트 컷 완성, 영화는 편집의 예술, 해외 유명 편집 감독의 1:1 피드백으로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립니다. 올해는 4편이 선정되었습니다. 기획에서 편집까지 EIDF 인더스트리 2025가 함께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카메라 너머의 진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다큐멘터리를 향한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보냅니다. 반갑습니다.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명예조직위원장 고향특례시장 이동환입니다. 제22회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큐멘터리가 담아온 시대의 진실, 그리고 그 속에 살아 숨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올해도 다시 만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고향특례시는 EIDF와 9년째 프리미엄 파트너로 함께하며 다큐멘터리가 전하는 사회적 울림과 문화적 확장성에 깊이 공감해 왔습니다. 고향특례시는 현재 고향영상문화단지, 방송영상밸리, 일산테크노밸리, IP 융복합 클러스터 등 첨단 콘텐츠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방송 영상 산업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풍부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더 많은 창작자에게 영감의 터전이 되고 영상 산업의 지평을 넓히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도약하기를 기대합니다. 새 물결을 포착하라 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EIDF가 시대의 감각과 변화의 흐름을 생생하게 담아내며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선을 전해주기를 바랍니다. 야외 상영, 다큐 토크 등 시민과 함께하는 다채로운 부대 행사는 다큐멘터리를 일상의 예술로 확장시키는 또 하나의 새물결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영화제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이번 7일간의 여정이 관객 여러분께 깊은 울림과 새로운 감동으로 오래도록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향특례시의회 의장 김은나입니다. 제22회 EBS 국제다큐영화제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큐멘터리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깊이 있고 따뜻한 시선으로 비추며 그 안에 담긴 사람들의 삶과 목소리를 정직하게 기록해왔습니다. 그 꾸준한 기록들이 쌓여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이해하고 앞으로의 길을 성찰하는 데 소중한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새 물결을 포착하라라는 올해의 슬로건처럼 이번 영화제가 변화의 흐름을 담아대고 다양한 생각과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향 특례시우에도 문화와 예술이 지닌 사회적 가치에 깊이 공감하며 이러한 의미 있는 여정에 지속적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개막을 축하하며 7일간의 여정이 모두에게 깊은 울림과 영감을 전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원장 박은실입니다. 올해는 문화예술교육 정책이 시행된 지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년간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국민 누구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현장에서 정책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올해 제22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에서는 아트앤컬처 부문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문화예술 다큐멘터리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의미와 문화예술 교육의 미래적 가치를 더 많은 국민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큐멘터리는 타인의 삶을 통해 나를 비춰보고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합니다. 이는 문화예술 교육이 지향해온 가치와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올해 힘차게 첫 발을 떼는 아트앤컬처 부문 작품들을 통해 문화예술 교육의 가치가 모두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늦여름, 이곳 고향에서 다시 다큐멘터리의 파도가 시작됩니다. 7일간 펼쳐지는 다큐멘터리 축제, 제22회 EBS 국제 다큐 영화제. 풍성하게 준비된 부대 행사와 함께 이제 여정이 시작됩니다.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하고 감독의 시선과 이야기를 직접 듣는 시간. EIDF의 시그니처 프로그램 다큐 토크. 지구를 위한 배려가 곧 나를 위한 선물이 되는 시간. 원데이 클래스. 청년 다큐멘터리 제작자들을 위한 교육의 장, 고향 다큐 아카데미. 6개의 실전 강좌를 통해 새로운 다큐멘터리의 탄생을 응원합니다. 별빛 가득한 루프탑에서 즐기는 특별한 영화 상영회, 썸머 나이트 스크리닝. 아트앤컬처 섹션에 2작품이 상영됩니다. 스크린을 넘어 책 속의 세계로 영화와 문학이 만나는 순간 북토크. 분수쇼가 끝난 뒤 펼쳐지는 낭만적인 야외 상영회. 8월 28일부터 30일까지 사흘간 일산 호수공원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한여름밤의 꿈 같은 순간들 놓치지 말고 함께하세요. 그 특별한 밤이 여러분의 이야기로 완성됩니다. 변화무쌍한 물결 속에서도 우리는 늘 새로운 길을 찾아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제22회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조직위원장 김리열입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은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가 또 한 번의 의미 있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과 관객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기록을 넘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며 진실을 향한 질문이고 우리의 감각을 조용히 흔드는 울림입니다. 진실을 보는 눈, 변화를 감지하는 감각, 더 나은 내일을 상상하게 하는 질문들, 그 모든 시작에는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EBS는 그 시대적 소명을 안고 오랜 시간 다큐멘터리에 집중해 왔습니다. 진정성과 공공성,
그리고 사람을 잇는 이야기의 힘을 믿으며 묵묵히 흔들림 없이 걸어왔습니다. 올해의 슬로건은 새로운 물결을 포착하라입니다. 변화는 언제나 잔잔한 물결처럼 다가옵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벗어나 그 너머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를 통해 놓쳐왔던 진심과 다시 마주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 영화제가 잔잔한 물결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스며들기를 소망하며 진심을 다해 준비한 제22회 EBS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를 기쁘게 여러분께 선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파도가 바다를 풍요롭게 하듯 변화는 우리의 삶을 빛나게 합니다. 시대를 건너는 변화의 물결 속에서 다큐멘터리는 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비춰줍니다. 그 길의 끝에는 언제나 또 다른 새 물결이 시작되고 다음 이야기, 다음 질문, 그리고 다음 물결이 머무는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